안녕하십니까.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향한 제4회 청년학생 토크 경연에서 북한 여성 건강을 위한 남북 협력 모델 유방암 이동검진 시스템 도입 협력을 발표하게 된 김인범입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배경, 목적, 방법, 위험 요인, 기대 효과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배경입니다. 저희는 북한 여성의 유방암을 타깃으로 하였는데요. 먼저 북한 여성의 타깃으로 잡은 이유는 비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남한, 북한을 통틀어서 남한에서와 비슷하게 북한에서도 크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WHO에서 발간한 2019 세계 건강 추정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사망 원인 순위는 1순위가 뇌졸중이었고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만성 질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은 다수의 항목에서 상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종 암을 통한 사망자 수의 증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암을 타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의 비중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 시대에서 만성 질환에 대한 기저질환과 미리 사전 예측, 그 다음에 조기 발견에 대한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의 암을 그리고 여성의 유방암을 타깃으로 하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암의 1위는 유방암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160만 건이 유방암의 환자들로 사망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 있어서 북한에 있어 10만 명 중에 52명,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폐암으로 사망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북한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이 10만 명당 45.7명으로 두 번째로 상당히 높은 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 대해 상당히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란 깨치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유방암에 발생하는 내용을 확인해서 북한의 이 내용을 도입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먼저 북한보다 대한민국 남한에 대한 유방암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방암의 현황은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환자의 수가 급증하여 약 4.2배로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방암은 조기 검진을 통했을 때 옆에 보시면 내용이 보이시는데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된 유방암의 유방 보존을 60% 그리고 유방 절제를 60%만 하면 되는 내용이지만 미리 사전에 조기 검진을 하지 못하고 이미 발전된 상태에서 발견된 유방암의 경우에는 유방 보존의 확률은 43% 그리고 유방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은 7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방암은 조기 검진을 통해 상당히 높은 유방 보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감염성 질환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검진을 할 경우에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내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높은 질병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1년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2년 내에 한 번씩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목적입니다. 유방암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유방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뜻합니다. 북한에 발생하는 유방암과 남한에 발생하는 유방암은 동일하지만 북한에서는 두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란 무엇이냐면 낮은 경험도와 이해도입니다. 북한 여성들은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평양산원이 있지만 일반 주민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의료기관의 특성입니다. 북한 의료기관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는 1차 의료 중심 발달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비감염성 질환 대응을 하기 위한 지식 교육이 그리고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꼭지는 두 가지입니다. 북한 유방암에 대해서 홍보 및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유방암 이동검진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북한 의료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자. 이 두 가지를 저희의 꼭지로 잡았습니다. 그로 인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PT에 보시는 대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진 교육입니다. 검진 교육은 각 기관 그리고 각 부처에서 진행을 하고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도 유방암에 관련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캠페인 및 콘서트입니다. 북한에 적용하기는 사실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지도와 관심을 갖지 않는 유방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남한에서는 캠페인을 도모하고 그리고 콘서트를 열어서 유방암에 대한 이해도를 중간중간에 넣음으로써 이해도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영화제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기업에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요. Make Up Your Life라고 해서 이제 EORTC BR23 요거는 환자의 마음의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에 걸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한 데미지도 상당하지만 정신적인 데미지도 상당합니다. 그로 인해 암에 걸렸을 때 환자의 정신적인 부분과 암에 걸리지 않은 여성들의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또 바디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여 진행하는 테스트를 통해 유방암 예후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교육에 대한 행사했던 PT를 제가 내용에 담았습니다. 네, 각 국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유방암에 대한 이동형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별로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주별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는 이동형 건강진료소 메모그램 그리고 미국 그 에버그린 병원에서는 유동 3D 메모그램 그리고 렉스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동형 건강검진 센터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케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웬더슨 병원에서 이동형 건강검진 진료소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유방 조영술을 장착한 버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여성들의 유방암을 진단하고 그리고 관리해주는 이런 이동형 건강검진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약 8만 5천 마일 이상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2만 3천여 건의 건강검진을 통해 많은 여성들의 유방암을 사전에 예방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방암 검사의 이동형 건강검진 맘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맘모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촬영 및 관련 질환을 상담해주고 또 건강검진 결과를 따로 통보해줘서 이 내용은 다 이제 국가의 비용으로 저희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수는 2012년 기준으로 약 3만 5천 명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후 조치와 건강검진을 진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이번에 만든 버스인데요. MNB 메디텍이라는 건강검진 버스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이동형 산부인과 진료 및 분만실을 같이 공동 연구 개발하는 시스템으로서 산부인과에서 진행하는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질환 그리고 산부인과 관련된 질환들을 미리 건강검진해주는 시스템의 버스입니다. 네, 위험 요인입니다. 북한은 아직 저희가 많은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북한 의료기관의 특성입니다. 의료기관의 특성에 있어서는 1차 의료 중심으로 발달된 관계로 인해서 그 지식 및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검진에 도입되어지는 장비와 기술에 대한 제재, 위반 여부가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는 장비와 차량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사전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타국에서의 제재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동 건강 검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장비에 활용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 타 국가에서도 그 소프트웨어가 북한으로 반출되어지는 것에 있어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성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특성을 저희가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 시스템 그리고 장비, 기술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질병 부담에 대한 관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북한은 유방암 질병 부담 관리에 있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부담 관리가 여성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며, 그리고 교육을 통한 안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여성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인데요. 부인과 질환의 조기 진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이동형 안심버스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 치료 혁신 기술 실용화를 통해 주요 질환을 조기 예방,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원 체계에 대한 구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치료제, 그리고 시술, 세 번째 의료기기가 도입되고, 네 번째는 보급 확대가 되어 북한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인데요. 유방암 극복입니다. 그래서 의료 경험이 확장되고 기타 부인과에 대한 검진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신속한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는 아직 북한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쇠구멍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부갈못을 탈출할 수 있게 되고 유방암 없는 내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